노마드 한국사 제33강 조선의 사회제도 신분제도의 변천. 고대는 귀족, 평민, 천민으로 이루어져 있고 고려시대에는 귀족, 중류층, 평민, 천민으로 이루어져 있고 조선은 법제적으로는 갑오개혁시에 양천제가 폐지가 됩니다. 조선의 신분제도 15세기에는 양천제, 양인개병제, 16세기에는 반상제, 방군수포제, 군적수포제, 18세기에는 역피라미드, 양반이 많아지고 농민이 적고 그래서 농민의 조세 부담이 커집니다. 이로 인하여 군역법이 실시됩니다. 15세기 양천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 때까지 법적으로는 양천제입니다. 양반의 의미는 직역의 개념으로 현직, 문무반을 말하며 15세기에는 성취신분입니다. 현직 관리와 학생은 군역이 면제됩니다. 16세기 반상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반층이 양반과 중인으로 분화, 양반의 의미가 신분의 개념이 됩니다. 양반의 의미가 신분의 개념으로 확대되어 문무 관직자와 그의 가족, 가문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이를 기속신분이라고 합니다. 16세기 중인은 문가는 제한되고 무가와 잡가에는 응시할 수 있습니다. 중인의 분화를 좀 더 살펴보면 서얼은 태종 때, 향리는 세종 때, 서리와 기술가는 성종 때 중인으로 분화됩니다. 기술가는 좁은 의미의 중인이며 서얼, 향리, 서리, 기술가는 넓은 의미의 중인입니다. 18세기 신분변화, 양반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숙종 16년 1680년에는 9.2%, 영조 3년 1729년에는 18.7%, 정조 7년 1783년에는 37.5%, 철종 9년 1858년에는 70.3%. 이 시기 서양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는데 프랑스 대혁명은 1789년 7월 14일에 일어났습니다. 이는 귀족의 평민화를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조선 사회에서는 모두 다 양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양반층의 변화를 살펴보면 곤반, 향반, 잔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곤반은 권력이 있는 양반을 말하며 향반은 향촌 기반이 튼튼한 양반을 말합니다. 잔반은 몰락한 양반입니다. 18세기 역피라미드 체계에서 평민의 분화를 살펴보면 분홍이 있고 임노동자가 있고 도고, 즉 독점 도매 상인이 있고 영세 상인이 있습니다. 평민의 분화, 분홍, 임노동자, 도고, 영세 상인. 그리고 신분 상승 방법으로는 군공, 납속책으로 양반을 사는 것이고 공명첩으로 명예관직을 얻는 것이며 족보를 위조하게 되는데 족보 위조가 가장 많은 방법이었습니다. 17세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속리학적 가치관이 더욱 강화되고 금욕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성리학적 가치관을 살펴보면 가묘의 발달이 일어납니다. 자린고비의 뜻은 신주 종이를 갈지 않을 정도로 전략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신주가 가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7세기에는 가묘가 발달합니다. 그리고 17세기에는 안채와 사랑채의 구분이 강화되는데 사랑채는 양반과 귀한 손님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학과 보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예학은 종족 내부에 관련되는 것이고 보학은 종족 외부 횡적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향엄주례와 향사례가 발달하는데 향엄주례는 양반끼리
모여 앉아서 술을 권하는 것을 말합니다. 향사례는 활쏘기를 하면서 서로 양반들끼리 교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향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향청을 놓고 구향, 기존 살인파인데 구향과 신향, 분홍이 벌인 싸움을 향전이라고 합니다. 향청을 놓고 벌이는 싸움, 향전. 1603년 선조 때 유향소를 견제하는 경제소가 혁파된 이후 유향소의 명칭이 향청 또는 향소로 바뀌게 됩니다. 유향소는 수령과 향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신향이 수령과 향리의 도움으로 향전에서 이기게 되고 이후 향청은 수령과 향리를 견제하는 성격이 약해져 수령과 향리의 부세 자문 기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19세기 세도 정치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세도가는 안동김씨, 풍량조씨, 반남박씨의 매간 매직과 삼정의 문란이 일어났습니다.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들은 피폐해집니다. 특히 황곡의 문란이 제일 심하였습니다. 원래 황곡은 국가의 빈민구제기구입니다. 그리고 전라도 고창에서는 선운사 도서람 마애불에 가서 비기를 기다리는 백성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미륵신앙, 미래불이 유행하게 됩니다. 미륵불이 세도 정치를 타파하고 백성들을 구제해 줄 거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정감농기 유행하게 됩니다. 최초로 농민에게 토지 제공을 하려고 한 정도전과 선조시 군주 세습제를 비판한 대동계를 주창한 정렬입이 등장하여 세도 정치를 타파하고 새로운 파라다이스를 건설해 줄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주교가 한 역할을 하는데 17세기 북인들이 신앙이 아니라 학문으로 청해서 수용하였습니다. 이수광의 지복유술에서는 천주교가 불교처럼 황당한 학문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 남인들이 18세기부터 신앙으로 수용하고 19세기부터는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들도 천주교의 평등사상과 내세사상을 믿게 됩니다. 1860년 경주에서 몰락한 양반 잔반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합니다. 동학은 인내천 사상을 강조하는데 이는 인간은 하늘과 같이 평등하다고 말하며 모든 인간에는 하늘님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농민의 저항을 알아보면 처음에는 벽서는 수령이 탐관오리다 이렇게 알리는 벽에다 써서 알리는 것인데 이후에는 농민 항쟁으로 발전합니다. 홍경래난과 임술밀란 같은. 임술밀란은 1862년 철종시 일어나는데 이는 진주밀란이나 백건당의 난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함흥에서 제주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1811년 순조 때 발생한 홍경래난을 살펴보면 이는 세도정치, 삼정의 문란으로 일어난 것이며 관서 지역을 차별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관서 지역은 과거 급제율이 굉장히 저조하였다고 합니다.